무한급수 컨셉트 트레이닝 1번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컨셉트 트레이닝 전부 다 모의고사라고 했었죠. 모의고사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자, 문제 풀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한급수 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4n제곱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4nx 플러스 1은 0에 두 근이 알파 n, 베타 n, 알파 n이 베타 n보다 크다 일 때, 자,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무한히 더하여라 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무한급수 형태 되는 건 맞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2차 방정식이 나오고 두 근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두 근의 근각에서의 관계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알파 n 플러스 베타의 두 근의 합이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될 거니까, 자, 얘는 4n 제곱 마이너스 1의 위에 4n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 n, 그 다음에 베타 n, 자, 얘를 보면은 a분의 c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자, 여기가 4n 제곱 빼기 1에, 자, 이게 1 이런 형태가 되겠네. 그지? 자,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놈들을 보면 알파 n 마이너스 베타 n 거니까 곱셈 공식을 통해서 얘네들을 찾아내면 알파 n 마이너스 베타 n의 제곱 그러니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n 베타 n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지?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얘네들을 가지고서, 자, 여기를 제곱을 하는 형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자, 봐봐. 4n 제곱 빼기 1. 자, 요놈의 제곱이 되겠고, 요놈 제곱을 하게 되면 16n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알파 n, 베타 n에다가 요놈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에 4n 제곱 빼기 1에 위에 4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지? 통분을 해야 되겠죠? 자, 요놈을 통분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4n 제곱 빼기 1이 똑같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4n 제곱 빼기 1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시고 16n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4의 요 자리에 요놈 하나 더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4n 제곱 빼기 1. 자,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면 되겠네. 그지? 자, 그래서 얘가 4n 제곱 빼기 1의 전체 제곱인데 요거 보면은 마이너스 4 얘랑 4n 제곱이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16n 제곱 얘랑 날라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랑 플러스 1이랑 계산하니까 여기가 4가 되겠죠. 4. 그래서 여기가 2의 제곱 이렇게 일단 두면 되겠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알파 n 마이너스 베타 n의 전체 제곱이 얘가 되는 상황이고, 알파 n 마이너스 베타 n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4n 제곱 빼기 1의 위에 2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알파 n보다 베타 n이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양수 값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케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요놈을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시그마 무한급수에서의 가장 기본 형태는, 자, 맨 처음에 뭐를 구하는 거지? 일반항을 먼저 구하는 거지. 일반항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뭘 하겠다? 시그마 계산을 하겠다. 그 다음에 뭘 하겠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해서 이 극한값을 계산을 하겠다. 자, 얘가 무한급수에서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자, 요 자리에 뭐를 집어넣어? 자,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얘도 합차 공식 형태로 선생님이 좀 나눠서 집어넣을게요. 자, 2K에 마이너스 1 하나랑 2K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위에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수꼴이죠. 그지? 분수 형태인데, 분모가 고배꼴이기 때문에 부분분수꼴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자, 뒤에 거에서 부분분수를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었어?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해서 얘를 내가 통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a, b에 b-a 이렇게 줄 수 있다 그랬었죠. 그치?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만드는 게 통분하는 과정이라면 이런 모양을 다시 거꾸로 a분의 1 빼기 b분의 1 꼴로 나타내는 것을 부분분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 밑에가 고대 형태고 분자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것이 분자에 있다면 이 모양이 성립이 된다면 앞에 거, 분모에서의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됐니? 자, 그래서 얘도 한번 보면은 자,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은 2k가 날아가고 1에 마이너스를 뺄 거니까 2가 되겠죠. 그지? 아, 이 모양이 성립이 되겠네. 그지? 이 모양이 성립이 되니까는 얘를 부분 분수로 어떻게 뺄 수가 있겠다? 자, 앞에 거 빼기 분의 1, 뒤에 거 분의 1 이런 식으로 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는 시그마의 계산은 거의 대부분 1차, K에 대한 1차, 2차, K에 대한 3차 빼고는 지수꼴까지 공식 빼고는 전부 다 나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일단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지? 자, 부분 분수의 형태입니다. 1씩 집어넣으면은 얘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자, 1 집어넣으면은 1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1 집어넣으니까 3분의 1이 되죠. 그지? 자, 계속 더하기야. 이만큼씩. 그 다음에 2 집어넣은 것도 더할 거니까 2 집어넣으면 3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2 집어넣을 거니까 5분의 1. 뭐 이런 식이 되겠지. 그지? 하나만 더 집어넣을까? 3 집어넣으면 얘가 5분의 1이 되고요. 빼기 3 집어넣으면 7분의 1 이런 식이 되겠죠. 그지? 얘를 어디까지 집어넣어? n까지 집어넣어. 자, 그러면 얘가 2n-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 여기까지가 갈 건데 이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계산하는 거죠. 자, 가운데 게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 보이지? 그지? 그래서 결국은 1-1 2n 플러스 1분의 1 요놈만 시그마 계산했을 때 얘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거기에 1-2n 플러스 1분의 1 얘만 계산하면 되는데 얘가 0꼴이죠. 0꼴. 그래서 1만 남을 거니까 답이 얼마다? 1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해가 됐지? 두 번째 갑시다. 자, 두 번째에 해당하는 형태는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부분분수꼴에 해당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가지고서 일반항을 먼저 찾는 게 먼저야. 자, 보면은 자, 여기를 첫 번째 항, 얘를 두 번째 항, 얘를 세 번째 항, 얘를 네 번째 항이라고 했을 때 분자에 있는 놈들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갈 거지. 그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일반항을 찾는 것에 있어서 분자는 일단은 n번째 항에 대해서는 n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될 거다. 이해가 됐니? 자, 그 다음에 분모를 한번 보면 분모가 곱의 형태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네들을 가지고서 한번 나타내 보면요. 봐봐. 앞에 있는 놈들끼리 선생님이 앞에 있는 놈들만 먼저 뭐 하겠다? 일반항을 한번 찾아보겠다. 처음에 숫자가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3 얘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치?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플러스 2,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플러스 4가 되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플러스 6 이런 형태가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개차 수열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부분분수 형태는요 아마도 모의고사 수능에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개차 수열 형태가 1학년 때 안 배웠지, 그지? 사라졌을 거야. 선생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냥 보세요. 그럼 얘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해? 개차 수열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1 플러스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 그 다음에 얘의 개차 수열의 일반항 2, 4, 6, 8 이렇게 가겠죠. 얘가 2K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이해됐니? 자, 그래서 요 놈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3,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여기죠? 13,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뭐 21, 얘네들 가지고서 또 일반항을 구해보면, 자, 요 놈도 지금 4가 되는 거고, 여기는 6, 그 다음에 여기는 8, 뭐 이렇게 가겠죠. 위에 거랑 하나 건너뛴 것 뿐이에요. 그치? 1부터 시작하는데 얘는 3부터 시작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개차수의 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에 플러스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에 마찬가지로 2K 이런 식으로 두면은 OK가 되겠다. 자, 그래서 얘도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얘네도 뭐 어쨌든 계산을 하게 되면요. 여기 n제곱에 플러스 n, 그래서 플러스 1, 뭐 이런 형태가 된대요. 자, 그럼 여기 한번 1 집어넣으면 3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4, 3, 7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일반항을 이렇게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얘 이렇게 일단 찾아놓고 나서 자, 일반항이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일반항이 자, 맨 앞에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거기에 옆에는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얘가 이렇게 되고요. 자, 분자는 그냥 n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지. 그지? 요게 일반항이죠. 그럼 얘를 가지고서 뭘 하겠다? 시그마 계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시그마 계산. 자, 그럼 얘가 시그마 계산, K가 1에서부터 N까지 시그마 계산. 근데 얘를 한번 보면은, 분수꼴이니까 뒤에서 앞에 거를 빼면, N제곱에서 N제곱 뺄 거니까 이거 날라가고, N에서 마이너스 N 빼니까 2N이 되고, 1은 날라가네. 분자가 뭐가 있어야 돼? 2가 있어야 되겠네. 그지? 여기가 2가 있고, 옆에 2를 했으면 어차피 약분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을 이렇게 해주면 약분이 되기 때문에 이 모양은 괜찮겠죠. 그지?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준다. 이 2분의 1은 시그마 계산해서 앞쪽으로 뺄 수가 있잖아. 그지? 따라서 2분의 1을 이렇게 빼주게 되면 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어떤 형태가 되냐면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그 다음에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 뭐 이런 꼴이 되겠죠. 그지? 자, 그래서 얘를 시그마 계산을 하게 되면 1부터 집어넣는다. 자, 1 집어넣으면 얘랑 날라갈 거니까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빼기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3분의 1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게 되면 2는 4에 2 집어넣으면 얘 마이너스니까 3분의 1 나오겠네. 얘 3분의 1 나옵니다.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2는 4, 2에 그럼 얘는 7이 나오겠네. 7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집어넣어볼까? 3 집어넣으면 자, 3 집어넣으면 3, 3, 9가 되죠? 마이너스 3의 플러스니까 얘는 7분의 1 이런 꼴이 되겠네. 보니까 얘도 얘 풀었던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가 날아가는 형태다라는 생각이 들면 되겠죠? 그지? 뭐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맨 끝에 n까지 집어넣은 게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 뭐 여기까지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가운데가 날아가는 꼬락선이가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자, 요놈은 남는 게 2분의 1에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시그마 계산했으니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이것만 하면 되겠네. 근데 이거 정리하지 말고 이거 다이렉트로 얘가 어차피 0꼴이 되는 거잖아. 그지? 얘가 어차피 0꼴이 되니까 남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1밖에 안 돼서 결국 답은 2분의 1 이것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됐니? 자, 다음 갑시다. 자, 아까 컨셉트 트레이닝 2번을 보면은 아까 그 선생님이 여기서 너무 대충 했는데요. 여기가 첫 번째 항이 얘고요. 그 다음에 대차에 해당하는 놈이 4, 6, 8 이렇게 갈 거니까 2K라고 두면 안 되죠. 그지? 등차 수열 꼴이기 때문에 4, 6, 8 형태의 일반항은 2K 플러스 2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가 됐니? 여기 이거 잘못됐습니다. 요거 정리하면 얘랑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똑같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컨셉트 트레이닝 3번 갑시다. 3번 고3
2010년 6월달 나온 모의고사인데요. 자, 보면은, 자, 수렴 조건이 나온다는 거죠. 그지? 무한급수가 수렴을 한다라는 거지. 그지? 자,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어떤 AN이 알파에 수렴을 한다. 수렴을 한다. 무한급수가 수렴을 하면은 반드시 수열의 극한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이 AN이라고 하는 놈이 0의 수렴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지? 암기 명제였었지, 암기 명제. 자, 이것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얘가 시그마 n이 1에서 또 무한대로까지 갈 때에 이만큼이 지금 수렴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에 자 여기 an 마이너스 3 요놈 자체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케이가 되는 거지. 자 이해가 됐니? 그래서 여기에서 an의 형태가 an의 형태를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3의 n승의 3이다. 그래야지 여기 집어넣으면 이렇게 약분 해가지고 얘가 0이 나오겠죠. 그지? 그래서 AN의 형태를 이렇게 찾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형태가 될 거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 자리에다가 3의 n승 분의 3,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요 놈도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3의 n승 분의 1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겠니? AN 자리에다 집어넣으면은 3의 n승의 자, 18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얘는 5 곱하기 4의 n승분의 1 이런 걸로 나타낼 수 있겠네. 그지? 자, 근데 얘의 형태를 좀 보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도 0이고 얘도 0이야. 그지? 그리고 얘도 0이고 얘도 0의 형태입니다. 즉, 이 모양 자체를 뭘로 보냐면은 0분의 0꼴 형태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그지? 0분의 0꼴. 따라서 0분의 0꼴 형태에서는 분모와 분자의 0이 되는 형태들을 어쨌든 날려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분자 분모에 똑같이 자, 3의 n승을 곱해줍니다. 분자 분모에 똑같이 3의 n승을 곱해준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봐봐. 여기에다 우리 3n씩 곱해주면 여기는 3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1 남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을 곱해주면은 18 남게 되고요. 여기다가 3n을 곱해준 거야. 3의 n승을. 자,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4분의 3의 전체 n승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자체가 자, 어떻게 돼? 0으로 가는 형태인 거잖아. 그죠? 따라서 남는 게 뭐만 남게 됩니까? 4분의 18 이렇게 남게 되고 약분하면 2분의 9 이런 형태가 되겠네. 자, 이해가 됐나요? 아, 이거 문제 선생님 좀 잘못 썼네. 그지? 문제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했죠.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마이너스 3으로 해서 문제를 풀었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면은요. 자, 여기가 2가 되면은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상황인 거지. 그지?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가 12가 될 거고요. 그지? 12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12가 되겠죠. 그지? 자, 요거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됩니까? AN이 2인 거니까 여기도 2가 되겠죠. 그지? 그러면 여기가 더 2가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어차피 0으로 가고요. 얘는 3분의 12가 돼서, 그지? 얘가 아니라 3분의 12가 돼서 약분을 해가지고 답은 얼마? 4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푸른 방법은 똑같은데 문자의 숫자를 좀 잘못 썼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14번 갑시다. 컨셉트 트레이닝 4번에 보면은 무한급수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간다. 자, 이때 자, n제곱 플러스 n에 자, 여기 an 그 다음에 빼기 1. 자, 요 놈이 수렴을 한단다. 얘가 수렴을 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an n제곱 그 다음에 an 플러스 2n 제곱의 값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가 되겠네요. 자, 됐습니까? 자, 얘네들을 일단 선생님이 한번 보면요. 자, 아까 했던 것처럼 무한급수가 수렴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리미트 n이 극한값에 해당하는 이만큼 n제곱 플러스 n에 자, an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 어디에 돼야 된다? 0으로 돼야 된다라는 형태가 되죠. 근데 얘가 지금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n제곱 플러스 n에 an 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1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겠죠. 그지? 그럼 원래는 서술형 같은 경우는 얘를 치환을 해서 문제를 푸는데 좀 빨리 푸는 형태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n이 무한대니까 얘가 무한대일 거 아닙니까? 그죠? 분모가 무한대인데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an 값이 무한대가 되어야 되겠네. 그지? 따라서 0이 아닌 유한 확정값이기 때문에 분자 분모의 형태가 어땠다? 차수가 같아야 된다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는 an이라고 하는 놈이 n 제곱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형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또 예측을 좀 해보면은 봐봐. 여기 an이 있는데 이게 n 제곱에 어쩌고 저쩌고 있을 거고 원래 2n 제곱이 있어. 그 다음에 얘가 2an인 거니까 여기다 곱하면 얘는 2n 제곱에 또 어쩌고 저쩌고 있을 거고 마이너스 n 제곱 뭐 이런 형태가 있겠네.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예측을 한번 해봤으면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최고차 함수끼리의 개수로 극한값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풀어도 무관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n제곱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죠? 얘는 3n 제곱에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죠? 그지? 차수가 낮은 것들은 신경 안 써도 되고 n제곱 앞에 있는 최고차항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답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풀겠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다음 갑시다. 무한급수의 성질을 물어보는 형태인데 자, 5번에 보면 첫째 항과 공차가 같은 첫 번째 항과 공차가 같은 등차 수열에 AN이 있댄다. AN 이렇게 있댄다. 자, 그러면 AN은 일단은 보세요. 등차랑 등비랑 찾아야 될 거니까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첫 번째 항 플러스 n-1 공차 긴데 얘랑 같은 거니까 얘를 A1 뭐 이런 식으로 둬도 상관이 없겠죠. 그지? 자, 그러면은 얘가 A1 그 다음에 여기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A1인 거니까 결국 남는 것은 A1 곱하기 N 이거밖에 남지 않겠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SN이라고 하는 놈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자 AK라고 한다. 어차피 등차 수열이죠. 그치? 등차 수열일 거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네, 합. 그러니까 얘는 자, 봐봐. 2분의 n 그 다음에 2a1 플러스 n-1에 공차도 똑같이 a1 이렇게 두면 되겠네. 그지? 자,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자, 봐봐. n과 a의 계산을 하게 되면요 2분의 a1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n제곱이 돼. 그지? 요거까지 정리하면
그 다음에 여기 A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A1인데 요거 계산하니까 A1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2분의 A1 N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기억을 한번 보자. 기억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SN이 수렴을 한다 이런 형태가 된 거네. SN이 수렴을 한다. 자, 그럼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요. 기억이 리미트 n이 자 무한대로 간다. 그때의 SN 값이 알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지? 기억이 SN, 수열 SN이 수렴을 한다 이런 얘기인 거니까는 SN이 수렴을 한다는 얘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알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이게 무한급수의 형태인 거잖아. 그러려면 반드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됐어요? 그래서 일반항 형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A1이 0이 아닌 이상 전부 다 뭐합니까? 발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한번 보면 자, 무한급수가 자,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여기 뭐 s n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놈이 수렴을 한다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은 봐. 무한급수가 수렴을 할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s n분의 1이 0에 수렴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아까 SN이 이런 모양이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SN은 2분의 1로 내가 묶어 2분의 얘가 A1N제곱 플러스 A1N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얘의 역수 형태인 얘를 나타내면은 A1 N 제곱 플러스 A1의 N에 여기 이런 형태잖아. 그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모양 자체가 무한대로는 상수꼴이니까 얘가 0꼴이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0이 될 거니까는 얘는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루트에 sn 플러스 1 빼기 루트에 sn이 이게 존재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요건 그냥 해봐야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sn이 얘였다면 자 sn 플러스 1은 Sn 플러스 1은 n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A1에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A1에 자 n 플러스 1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지? 그래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루트에 자 요놈이 2분의 A1의 n-1의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A1의 n 플러스 1, 얘가 뭐 이런 형태가 될 거야. 그리고 빼기에 루트 Sn 2분의 A1의 n제곱 플러스 A1 n, 얘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지? 자, 요거 이해가 됩니까? 얘를 가지고서 이제 뭐 하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일 거니까는 당연히 역유리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겠네. 그지? 자, 그래서 얘를 역유리화를 한다라고 그냥 한번 해봅시다. 루트에 2분의 자 A1의 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A1 n 플러스 1 일부러 선생님이 이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정리하지 않는 겁니다. 자, 루트에 2분의 A1의 n제곱 플러스 A1의 n 이렇게 되고요. 위에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 될 거니까는 얘가 2분의 얘가 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A1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여기는 2분의
A1 n 제곱 플러스 A1의 n 뭐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위에 거든 아래 거든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자, 위에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A1n 플러스 뭐 2분의 3 A1 뭐 이런 형태가 되고요. 여기에서는 뭐가 되냐, 2분의 A1의 n 제곱 어쩌고 저쩌고, 그죠? 2분의 이거 n 제곱이고 여기 n 제곱, 여기 n 제곱이 있고 얘는 있으니까 A1에 n 제곱 어쩌고 저쩌고 나올 거야. 왜? 최고차만 필요하거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도 2분의 A의 N제곱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눌 거니까 여기에서는 루트 안에 N제곱으로 나눠지게 되겠네. 바깥에는 N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요거 남고 그 다음에 요 놈만 남는 형태이기 때문에 루트의 2분의 A1 플러스 루트의 2분의 A1 그 다음에 위에는 뭐만 남게 돼? A1만 남게 되는 거니까 얘가 수렴을 하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따라서 디귿도 존재한다, 참이 되겠다.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컨셉트 트레이닝 6번 갑니다. 6번은요, 무한 등비 급수의 세, 등비급수의 세, 수렴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수렴 조건이, 무한 등비 급수에서의 수렴 조건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됐었었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 공비 형태인 6분의, 잠시만요. 3n이죠. 여기가 n이 아니라 3n 이렇게 된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요 놈 자체도요, 요 놈도, 자,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갈 때 n승의 n승으로 공통이라, 자, 얘를 6의 3승에 3의 a승 플러스 1 전체의 n승 이런 걸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지수에 해당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이 위치 공비가 되겠죠. 그래서 범위가 어떻게 나와요? 6의 3승에 3의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뭐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겠네. 그지? 양변에 6의 3승식을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6의 3승이 되고 그 다음에 3의 a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6의 3승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양변에 때리면 마이너스 6의 3승에 마이너스 1이 3의 a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6의 3승에 빼기 1 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얘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17 이렇게 나오고요. 자, 얘는 얼마나? 215 얘가 이런 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3의 4승이 81이고 3의 5승이 얘가 243입니다. 그러니까는 얘네들을 계산했을 때 A 값이 뭐만 나오냐면 1, 2, 3, 4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일일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자연수 A의 개수는 몇 개? 4개 이렇게 나오겠고요. 컨셉트 트레이닝 이제 7번으로 가는데 7번은 이제 조금 어려운 형태가 되겠습니다. 7번 2010년 7월달 고3 모의고사인데 자, 무한 등비급수 형태이기는 한데 모양이 조금 등비급수라고 보기가 좀 애매해서 일단은 등비급수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모르죠. 확인을 해봐야지. 임의의 자연수 PQR이라고 하는 놈의 형태를 먼저 생각을 했을 때 얘들아 임의의 어떤 숫자 아니면 모든 실수 어쩌고저쩌고 문자가 나오면서 다음을 만족한다 라고 했을 때 는이 나오면 선생님이 전부 다 뭘로 문제를 푸는 거라 해서 항등식의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거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항등식의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고 이 항등식을 찾지 못하면은 못 풀어요. 거기에
자연수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연수 조건이 PQR이 자연수라는 얘기는 어떤 값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 적에 유일하게 자연수 조건일 적에는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는 자연수 조건 그리고 임의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PQR을 자연수 대입하는 형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첫 번째 항이 AM부터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 항이 10인 상황에서 자 여기에다가 P에다 2를 하나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Q라는 값에다가 내가 2를 하나 또 집어넣어보고 그냥 막 집어넣어봐. PQR이 서로 다르다는 말이 사실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집어넣어보는 거야. 집어넣어보면 봐. 예를 들어서 R에다가는 N이라는 놈을 한번 집어넣어보세요. 숫자를 집어넣어도 되는데 N이라는 놈을 집어넣으면은 A1, A1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지? A1, A1 그죠? 따라서 집어넣으면은 얘가 AL 플러스 A1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AN 이런 형태가 되고요. 자 여기는 뭐가 되냐면 A에 1, 1, N인 거니까는 N 플러스 2 뭐 이런 형태가 돼. 근데 A1이 10이기 때문에 요 놈의 형태를 좀 정리를 하면 AN 플러스 2라고 하는 놈이 AN의 플러스 20 이런 형태가 돼요. 얘네들의 형태를 놓고서 일단 좀 하나씩 한번 찾아보면은 봐봐. 여기다가 내가 1을 집어넣으면은 A3이라고 하는 숫자가 A1에 20을 더하는 거니까 얘가 30이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뭘 집어넣을까?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짝수죠. 3을 한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3 집어넣으면은 A에 5가 나오죠. A에 5 그지? A에 5가 나오고 3 집어넣으면 A3에다 20 더하는 거니까 얘가 50 이런 형태가 되거나 이해가 됩니까? 자 만약에 P에다가 1 그 다음에 P에다가 뭐 Q에다가는 2 뭐 이런 거 집어넣으세요. 뭐 R에다가도 2 이런 거. 그러면은 모양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A1 그 다음에 A에 2 그 다음에 A에 2 이런 모양이 되지.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되냐면 1, 2, 2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A에 5가 됩니다. 그러면 요 놈이 A1이 10이었었고 그 다음에 A2가 두 개가 있는 상황이고 아까 A5가 50이었었죠. 그지? 그러니까 요거 넘어가면 40에 2로 나눠주니까는 A2라는 값이 20이 나오게 돼요. A2가 20이야. 20. 그러면 한번 봐봐. 형태들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계속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 얘네들이 10, 20, 30, 40, 50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거 아니겠니? 그지?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놈이 첫 번째 항이 10이고 플러스 n-1에 공차고 10인 뭐다? 등차 수열이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날라갈 거니까는 10엔 뭐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N도 한번 보면은 자, BN의 B1이라는 값이 이제 5분의 얼마? 3 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얘를 한번 보면은요, 하나씩 집어넣어봐. P에다가 1 집어넣고, Q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돼? B1, 1, 1, 이렇게 될 거니까 B1의 제곱이 되죠. B1의 제곱.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B의 2 되는 거, 1 될 거니까 B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B2의 값은 첫 번째 항을 뭐 하여라? 제곱하여라?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이런 거. P에다가 1 집어넣고, 뭐 Q에다가 내가 2라는 놈을 집어넣으면은, 자, 요 놈은 어떻게 되니? B1 곱하기 B2 이렇게 되고, 여기는 B3 되는 거 이해가 되죠. 그치? 그러니까는 B1과 B2를 곱하래. 그러면 5분의 3의 제곱에다가 5분의 3을 또 곱하는 거니까는 얘는 5분의 3의 3승꼴이 되는 거겠네. 그죠? 그래서 B의 N에 해당하는 수열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5분의 3의 몇 승? N승꼴의 이런 형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일반항을 전부 다 찾았으니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밑에 n이 있는 상황이고 an이 10n이었었죠. 10n 곱하기 뭡니까? bn 5분의 3의 n승 이런 형태. 자, 그러면 얘랑이 날라가면은 요놈 자체가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자, 뭐가 되는 거야? 10 곱하기 5분의 3의 n승꼴인 거니까는 지수꼴이, 그지? 그러니까 등비 수열인데 무한이 더하고 있으니까 무한 등비 급수가 되는 거죠. 무한 등비 급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1 공비분의 첫 항으로 구하죠. 그지? 자, 그래서 집어넣자. 1 5분의 3, 1 공비분의 첫 번째 항, 1 집어넣을 거니까 얘랑 약분하면 6 이런 형태가 되겠네. 자, 요거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요, 요게 얘는 어떻게 5분의 5니까 5분의 2가 되겠네. 그지? 그럼 얘는 얼마야? 2분의 30 이렇게 될 거니까 답은 15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컨셉트 트레이닝 8번 갑니다. 자, 무한 급수 형태가 맞고요. 첫 번째 항이 1인, 무한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무한 등비 수열이 있다. 자, 그러면서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이 3일 때, 자, 얘의 값을 구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지? 자,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항이 1이 됩니다. 근데 수열 자체가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형태래요. 그러면은 봐. an이라고 하는 놈은 처음이 1이고 그 다음에는 r이 되겠죠. 공비가 뭔지 모르잖아. 그지? 곱하면. 그 다음에 r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는 r의 3승이 되고 그지? r의 4승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가 될 거거든. 좀만 더 할까? r의 5승 그 다음에 뭐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등비수열 꼴인데 여기에서 무한급수, 즉 an이 등비수열일 거니까 얘는 무한등비급수가 되는 거죠. 그지? 무한등비급수인데 그게 3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지? 그럼 무한등비급수에서는 얘를 어떻게 계산했어? 1 공비를 지금 r이라고 보고 있죠. 1 공비분의 첫 번째 항이 1이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의 값이 3이네 해가지고 무한등비 급수를 계산을 했을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1이 3-r 이렇게 될 거니까는 자, r 값이 얼마다? 2 이런 형태가 나오겠네요. 맞니? 아니지. 미안합니다. 잘못 계산한 거죠. 3 곱하면은 3 마이너스 얼마? 3r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일 거니까 r 값은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돼야 되겠지. 그지? 자, 얘네들을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요. 자, 다시 an을 한번 찾아가 보면은 an이 첫 번째는 1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3분의 2의 제곱이 되고 자, 3분의 2에 3승이 되고 그 다음에는 3분의 2에 4승이 되고 자, 3분의 2에 5승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그지?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형태를 한번 보면은 자, 여기 얘가 뭐를 뜻하는 겁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항들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항들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를 하나씩 집어넣으면 돼.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 A에 3n-2를 한번 나타내보면은 무한급수도 이렇게 각각 다 할 수가 있으니까는 얘네들 한번 나타내보면 3호 1 집어넣으면은 그냥 1이죠. 그러니까 얘의 값이 1,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3이 6, 빼기니까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3분의 2의 몇 승? 3승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 자, 요거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됐나요? 그럼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얘도 등비 수열의 형태를 띠고 있겠죠. 그지? 전체 수열이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만큼도 등비 수열이 된다고 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는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갈 때 요 형태를 구하보면은 얘는 첫 번째 항이 1인 거고 공비가 3분의 2의 3승이 되는 거니까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1 마이너스 이거 3승을 하면은 27분의 8이잖아, 그지? 거기에 첫 번째 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면 얼마 나오냐면은 얘가 19분의 27 이렇게 나온대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 3의 a의 3n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건데 얘를 1씩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이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2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은 6 빼기 1인 거니까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게 3분의 2의 몇 세? 4승. 얘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의 형태를 나타낼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3분의 2가 되고요. 거기서 이렇게 가는 형태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3분의 2의 3승이 공비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얘도 1-27분의 8의 첫 번째 항은 뭐 3분의 2로 계산을 해야 되겠네. 그지? 자,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한 게 얼마가 되니? 요거 계산을 하면은 19분의 18? 이렇게 나오됩니다. 19분의 18. 자,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여기서 얘를 빼면은 답이 뭐가 나오냐면은 19분의 9 이렇게 나온대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 한번 가봅시다. 9번. 컨셉트 트레이닝 9번은 좀 보면은 일단은 AN의 형태가 보이지만 AN이랑 연관성이 없어요. 왜냐면 A1에다가 1 곱하고 얘는 A2에다가 2 곱하고 A3에다가 4 곱하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요놈 형태가 지금 뭐라고 봐야 되냐면은 새로운 수열입니다. 새로운 수열. 알겠어요? 따라서 이 전체 수열을 선생님이 BN이다라고 놓고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BN에 해당하는 수열의 일반항은요, 여기 일반항 구해져 있지, 그지? 얘가 2에 n-1 곱하기 a의 이런 형태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5n이라고 주어졌네.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5n이래. 그러면 이 수열에 대한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일 거니까 sn이 5n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니? 그지? 근데 여기에 bn과 여기에는 일반항이 나오고 여기는 합이 나왔네. 그럼 우리 수열에서 배웠던 거 뭐? Sn 빼기 Sn-1이 일반항 BN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얘는 Sn이 뭐가 돼? 5n 마이너스 5에 n-1 이런 형태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5n과 플러스 5n이 날라가고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니까 아, 얘 값이 얼마가 나온다? 5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해가 되니?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bn 자체가 5니까는 5는 2에 n-1 곱하기 an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놈이 2분의 n-1의 5 이런 형태로 찾아낼 수가 있겠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an을 이제 구하면 되겠죠. 자,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자리에다가 2의 n-1의 5. 자, 얘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수꼴이지, 그지? 모양 자체가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갈 때 5에 자, 2분의 1의 n-1승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지? 자, 무한정비 급수죠? 계산합시다. 1-공비 분의 첫 번째 1 집어넣으면 0이죠? 그지? 0, 1, 예, 5 이렇게. 그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답이 얼마?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무한 등비 급수에서 이제 도형 형태입니다. 도형 형태. 컨셉트 트레이닝 10번을 한번 보면은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육각형이 됩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육각형이 있는 거야.
정육각형의 한 변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그러니까 이 한 변을 원으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어떤 원을 그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겠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연장선을 긋고 그놈을 가지고서 여기서 만나는 요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다시 정육각형을 그리고, 자, 거기에서 다시 또 진행을 하게 될 때 요 한 변을 가지고 다시 또 원을 그리겠다는 거지. 그리고 또 만나는 요 한 변을 가지고서 또 정육각형을 또 그리고 그놈 한 변을 가지고 또 원을 그리고. 그러니까 문제를 좀 읽어보고 계속 이제 그렇게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으로 계속 n번째 얻은 원을 그릴 때 이 원 둘레의 길이를 ln이라고 할 때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ln의 길이를 구하라, 뭐 이런 형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죠? 문제 한번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8이래. 그러니까는 원의 둘레 요놈을 내가 S1이라고 하고 요놈을 내가 S2라고 하겠다는 거지. 그지? 따라서 무한 등비 급수를 구하는 형태는 첫째 항 구하고요. 첫째 항, 그 다음에 둘째 항을 구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항과 둘째 항을 구해서 둘째 항을 첫째 항으로 나누면 공비가 나오게 되지. 그지? 그 공비 가지고서 1- 공비분의 첫 항으로 전부 다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과정 좀 깔끔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오히려 도형 형태에서 그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찾는 게 좀 어렵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닮은 도형이 만약에 있다면 닮은 B도 찾아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닮은 B 자체가 뭐가 될 수 있으니까 공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이런 것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보면은 이게 지름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 즉 반지름이 4인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의 둘레는 2πr로 구할 거니까 첫 번째 항의 반지름이 4죠. 그래서 8π 이렇게 나오게 되네. 그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어쨌든 4가 되는데, 자, 얘를 선생님이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얘를 보면은 지름으로 하는 선에, 자, 지름과 그 다음에 원 위에 임의의 점을 잡고서 얘네들을 연결을 하면은 얘가 무조건 수직이 되죠. 원주각에 관련된 의미에 의해서. 그지? 자, 그렇게 되면 정육각형에 있어서 한 내각의 크기가 120도가 되는 거잖아. 그지? 한 내각의 크기가 120도. 120도니까 여기가 120도예요. 그러면 120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도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지? 그러면 직각 삼각형에서 여기가 60일 거니까 당연히 여기는 30도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직각 삼각형에서, 자, 여기가 60이고 여기가 30도.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8이 되는 과정이지. 그지? 8.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삼각비에 의해서, 자, 여기가 30도니까 2대 1대 루트 3 이렇게 됐으니까 2대 1. 즉, 얘의 반땅이 여기 오는 거고. 그죠? 여기가 4 루트 3 뭐 이런 형태가 되겠네. 이해가 되니? 그러면 60도에서 90도까지 여기 길이가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4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가 돼.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봐봐. 이 길이가 8인데 요 놈이 4래. 이 길이는 이 정육각형의 한 변이고 여기서의 4는 그 다음 것을 내가 구하는 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4가 되지요. 4에서의 반지름이 2가 되지. 그지? 그러니까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놈의 반지름이 2니까 얘는 4파이가 돼. 그럼 내가 S1에서 S2로 가는 과정이
곱하기 얼마? 2분의 1을 한 거지. 닮은 비를 한번 봐봐. 여기가 이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8이고 요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닮은 비가 2대 1이 돼버리잖아. 그지? 따라서 닮은 비가 곧 뭐가 될 수 있다? 공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니? 자, 그래서 이거의 계산은 어떻게 구한다? 1-공비분의 첫 번째 항 이렇게 해서 구한다.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 16파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컨셉트 트레이닝 11번 갑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 있답니다. 이게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인데 이 정사각형이 각각의 중점. 자, 이 길이가 같고요. 여기랑 같고, 그 다음에 여기랑도 같고, 그 다음에 여기랑도 같은 중점을 각각 연결을 하게 돼서 그때에 나오는 요 사각형이 또 만들어지게 되고 그 사각형에 가지고서 또 중점을 연결해서 또 만들어내면은 이 안에 또 다른 또 사각형이 나오게 되는 형태다라는 거지. 그치? 문제 읽어보면. 자, 그랬을 적에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사각형을 만들어냈대. 그 사각형의 면적을 뭐라고 하자? SN이라고 하자. 자, 그때의 시그마, n이 돼서 또 무한대까지 SN, 사각형의 면적을 계속해서 더하여라, 뭐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자, 얘네들을 한번 좀 보면은, 이 첫 번째 사각형을 선생님이 S1이라 이렇게 두면은 10 곱하기 10인 거니까는 첫 번째 면적은 그냥 일단 무조건 뭐야? 100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 거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것도 선생님이 얘네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연장선을 그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이해되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연장선을 그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도 이렇게 연장선을 긋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연장선을 그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요놈하고 자, 이쪽 봐봐요.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모양이 좀 거지같네. 이렇게 막꼭지 각에 90도 그 다음에 얘랑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얘랑 닮음이야, 닮음. 얘랑이 같은 의미에서 닮음이 아니라 합동이고 얘랑도 합동, 얘랑도 합동이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는 이 사각형의 면적에서 지금 이 부분을 빼서 여기에다가 붙였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내 눈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은 이렇게 생긴 놈이 보여야 돼. 이렇게 생긴 놈이.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내가 요 놈을 내가 하나의 A라고 두면은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사각형. 어차피 이 길이가 다 같은 거야. 얘랑이 합동이니까 얘랑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사각형 하나, 둘, 셋, 넷, 5개를 구하는 거랑 같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한 별의 길이가 A짜리인 작은 사각형이 총 5개가 있는 거니까 첫 번째에 해당하는 놈 A의 제곱이 총 5개가 있고요. 그거의 면적이 100인 상황인 거야. 자, 그래서 A의 제곱이 2로 나눌 거니까 20이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구하려고 하는 요 사각형의 면적도 지금 A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 다음 번째 내가 구하려고 하는 놈이 A제곱이라 S 두 번째 형태가 뭐가 된다? 20이 된다 라는 형태인 거 이해가 됐지? 그지?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가는 게 5분의 1만큼 곱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공비가 5분의 1이지. 그지? 자, 그래서 1-공비분의 첫 번째 항,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지. 그죠? 답은 12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컨셉트 트레이닝 12번 갑시다.
자, 12번은 그림과 같이 원점 5를 지나고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이 있답니다. 자, 얘가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루트 3이래요. 근데 문제를 좀 읽어보면 그 다음 나오는 L1, L2, L3도 전부 다 뭐냐면은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직선이 가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내리고 이 놈을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을 그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루트 3 기울기인 것을 또 그었을 적에 자, 여기 요 것을 또 부채꼴로 하는 놈을 내려서 또 내리 긋고 요 놈을 또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 긋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을 때 만들어지는 여기에 해당하는 요 놈의 면적을 각각 S1, S2, S3 이런 식으로 면적을 만들어낼 때 자,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SN을 전부 다 더하면 그 놈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얘네들 가지고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일단 구해야 되는데 보니까는 선생님은 마인드를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그죠? 요 직각 삼각형에서 자, 이렇게 생긴 요 놈을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을 빼면 그때 얘가 나오는 거죠. 다 그런 식으로 구하면 하나하나의 것들을 전부 다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일단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부채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r 제곱 세타 내지는 2분의 1 rl 뭐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할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 호의 길이를 선생님 뭐 L이라고 둔다면은 얘가 L은 R 세타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좀 외우고 두는 게 좋겠고요. 이 세타는 부채꼴의 중심각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부채꼴 중심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루트 3이라고 되어 있지.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얘기는 자, 얘가 뭐를 의미해? 탄젠트 몇 도? 60도가 루트 3이지.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가 60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내리긋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30도가 되겠죠. 그지? 자, 같은 형태대로 계속 만들어낼 거니까 60도, 30도, 90도 60도, 30도, 90도 이게 계속 똑같아진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S1을 한번 찾으러 가보자. 자,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자, 얘가 0,4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지금 반지름이 4짜리.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도 4가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얘가 4면은 삼각비에 의해서 30도, 60도니까 2대 1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지요. 그 다음에 높이는 2대 1대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2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거기에다가 부채꼴의 넓이를 뺄 건데 요 놈이 이제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그지? 반지름. 그러니까는 반지름이 2 루트 3이죠. 여기서부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 루트 3이야. 그러면은 2분의 1에 r제곱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 r제곱 요거 제곱 4, 3, 12 그 다음에 세타는 60도가 되죠. 60도 얼마?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얘가 6되고 얘랑 약분하면 얘는 2파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랑 약분을 하면은 뭐가 됩니까? 2 루트 3 마이너스 2파이 이런 형태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시다. 자, 두 번째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는 이제 요 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 놈이 보세요. 얘를 하나의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을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 루트 3이면 여기도
2루트 3이 돼야 되는 거지. 그지? 여기도 2루트 3이 되고,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30도니까 2대 1. 그러니까 얘의 반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루트 3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루트 3이 되고요. 높이는, 자, 루트 3에 2대 1대 루트 3인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이 되겠네. 3. 자, 이렇게 3이 되겠죠. 그죠? 2대 1대 루트 3인 거니까 여기다 루트 3만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3이 되는 거예요. 3. 이런 식으로. 자, 빼기. 마찬가지로 여기가 3인 거니까, 자, 이렇게 부채꼴에, 얘가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 r제곱이 9가 될 거고, 반지름. 세타는 60도일 거니까는 3분의 파이는 똑같겠네. 그지? 자, 그러면 얘가 3, 3은 9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2분의 3파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지? 자, 그럼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2분의 하나로 묶어버리게 되면은 잠깐만 2분의 1 곱하기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는 2분의 3 루트 3 마이너스 3파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첫 번째 놈도 2로 내가 묶어버리면은 루트 3 마이너스 파이 형태가 되죠. 근데 요 놈도 지금 2분의 3으로 묶었을 적에 루트 3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거 이해가 되니? 근데 얘가 얘랑 비교하면 얘가 똑같은데 얼마를 곱한 거야? 얼마를? 일단 2가 날라가야 될 거니까 4분의 여기다가 4분의 3을 곱해주면 얘랑 약분해서 2분의 3이 되는 형태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는 공비가 4분의 3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계산이 1-공비분의 첫 번째 항이 얼마였더라? 2루트 3 마이너스 2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8루트 3에 마이너스 4파이가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컨셉트 트레이닝 13번 갑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그 다음에 부채꼴 중심각이 4분의 파이래요. 4분의 파이는 45도가 되죠. 자, 요렇게 된 어떠한 부채꼴을 그린답니다. 부채꼴을 그리는데 자,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서 이것을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을 또 그리고 만나는 점에서 다시 수직으로 내려서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또 부채꼴을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점에서 또 내리죠? 또 내린 것을 가지고 또 부채꼴을 만들어내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할 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반복을 할 때 중심각이 계속 4분의 파이인 거야. 자, 얘랑이 평행하는 거니까 여기도 4분의 파이가 되고요. 4분의 파이가 45도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여기도 당연히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각 2등변 삼각형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부채꼴에 있어서 AN, BN의 호의 길이를 뭐라고 하겠다? LN이라고 하겠다.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n의 값을 구하라. 자, 호의 길이는요, 어떻게 구한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n은 r세타로 구하겠다. 중심각은 지금 4분의 파이로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를 한번 구해보면은 첫 번째 게 A1과 B1이죠. 그죠? 반지름이 4잖아. R 세타 그러니까 4 곱하기 4분의 파이 돼서 첫 번째가 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됐니? 자, 그 다음에 L2를 구하러 가는데 두 번째를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두 번째가 A2, B2잖아. A2가 어딨니? 여기 있지? B2가 여기 있으니까 이 길이 구하라는 거잖아. 이 길이. 그지? 자, 그럼 봐봐. 여기가 4래요. 여기가 4래. 근데 여기가 45도고 여기도 45도니까는 직각삼각형의 삼각비에 의해서 1대 루트 2가 되는 거 이해가 되니?
그지? 그러니까는 여기가 루트 2일 때, 즉 루트 2일 때 여기에 길이가 1이어야 되는 거야, b가. 근데 여기가 4일 거니까는 여기에 해당하는 길이를 내가 뭐라고 하죠? x라고 두자. 자, 그러면 얘는 4는 루트 2x가 될 거니까 x는 루트 2분의 4 이렇게 되죠? 유리화를 때렸을 때 x 값은 얼마가 돼? 2 루트 2 이런 형태가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 루트 2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직각 이등변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 루트 2가 되겠지. 그지? 2 루트 2. 자, 그러면 이것을 한 변으로 하는 코의 길이인 거니까 r세타 어떻게 되나요? 2 루트 2 곱하기 여전히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겠네. 자, 요거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랑 약분을 하게 되면 얘는 2분의 루트 2 파이가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곱한 게 2분의 루트 2를 곱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얘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1-공비 2분의 루트 2 분의 첫 번째 얼마? 파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2-루트 2분의 파이 2파이 이렇게 돼서 유리화까지 하고 나면은 2 플러스 루트 2에 자 파이 이렇게 나오게 된대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삼각-B라고 하는 게 다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B를 가지고서 도형의 길이나 이런 것들을 구해내는 형태들이 무한등비 급수에서는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에 삼각-B를 좀 진하게 다시 한번 공부들을 하시고요. 자, 무한등비 급수에서 도형 형태나 문장이 굉장히 길어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찾고 뭐 닮은비 찾고 해서 1-공비분의 첫 번째 항을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해가 됐죠? 자, 무한등비 급수 도형에서의 활용 마지막 문제 컨셉트 트레이닝 1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0,1이래요. 0,1이 어떤 원을 그리는데 반지름이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이니까 B값은 당연히 뭐라고써 0,2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원의 PN이라는 점과 X축 위의 QN은 다음 규칙을 만족하는데 일단 점 P0 얘가 여기가 딱 뭐가 된다? 원점이라는 얘기고 PN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점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점들이 전부 다 뭐다? 1사분면 점이다. 그 다음에 호 PN-1 PN의 길이를 LN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 여기서부터 요만큼 뭐 이런 형태가 LN이라고 하는데 LN이 L 플러스 봐봐 L 플러스 1이랑 LN이랑 얘랑이 다음한 관계인데 어떤 R 숫자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LN이라고 하는 놈이 등비 수열 꼴이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QN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놈들은요 0,2 B라는 점에서 그지? B라는 점에서 PN을 점들이 있는데 그 점들을 이어서 만들어지는 직선이 X축과 어떻게 된다? 만나는 점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뭐가 나왔냐면은 Q2가 2,0을 지난대요. 자, 얘가 2,0을 지나도 Q2가 2,0이고 자, 시그마 N이 이래서부터 무한대로 갈 때 LN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대. LN이 아까 등비수열꼴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무한등비 급수인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근데 따라서 얘를 가지고서 호의 길이를 따지는데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겠니? 1-공비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이 공비 R을 그대로 쓰겠다라는 거죠. 그지? 그때에 여기 R값, 상수 R값 구하라, 공비 구하라는 얘기. 1-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오고 첫 번째 항이 뭔지 모르지만 그 값이 15분의 8파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요거 이해가 됐습니까?
자, 얘네들을 한번 보면 어쨌든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한번 가보자. 얘가 Ln이 등비 수열이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호의 길이는 L은 R 세타 이렇게 되는 거라며, 그지? R 세타. 그러면 자 보세요. 중심각에 대해서 반지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네들은 어떻게 돼? 중심각을 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여기가 원의 중심인 거니까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지?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 이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타가 되는 거지. 첫 번째 세타. 이해가 되나요? 각이 얼마인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각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반지름이 일자리고 각을 첫 번째 세타 1이라고 둔다면은 호의 길이는 R 세타, R 세타. 그러니까 세타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항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세타 1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지? 거기에 등비수열은 등비수열. 얘가 등비수열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지? 얘가 등비수열을 만들어내는 거니까는 첫 번째 항이 뭐가 됩니까? 세타 1이었었죠? 곱하기 R의 n-1 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자, 이거 이해가 됐니?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뭘 찾아보냐면은, 지금 어디를 보냐. 이게 지금 원의 형태인 거니까, 보세요. 원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보자. 원의 방정식. 그러니까 중심이 지금 0,1이고 반지름이 일자리인 거니까 x제곱 플러스 1, y-1의 제곱은 1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지. 그지?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보니까는 0,2랑 2,0을 지나가는 직선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근데 그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이 P2래. 근데 이런 게 괜히 주어졌을 리가 없잖아. P2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0,2와 그 다음에 2,0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구해보면 자, y-y1을 기울기 x2 빼기 x1, y2 빼기 y1에 x-x1인 거니까 뭐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얘는 y는 이거 계산하면 2분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x에 요거 넘어오면 플러스 2 이런 형태가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을 지금 연립을 할 거야. 연립.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 대신에 이거 집어넣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에 제곱이 1 이렇게 되죠? 자,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1 이렇게 돼.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2x 요거 넘어오면은 0이 되고 2씩 날리고 x로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x 값이 0 또는 1 이렇게 나오는데 x가 0일 리가 없죠. x가 0이다라는 것은 0,1을 지나간다는 얘기야. 즉 따라서 x 값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거든. 근데 P2 값을 한번 구해보면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y 값이 어떻게 됩니까? 1 나오죠. y 값이 1이 나와. 그러니까 얘가 뭔 상황이 되냐면 P2의 교점이 지금 1,1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1,1. 자, 그럼 잘 보세요. A라는 점이 지금 0,1인데 P2라는 점도 1,1이래. 이해가 되니? 그러면 높이가 지금 y 값이 1이고 얘도 1인 거니까 얘가 정확하게 y축과 연결되는 여기가 지금 몇 도가 된다는 얘기야? 90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럼 P1에서부터 P2에 해당하는 농도, 반지름은 어차피 1이라는 얘기인데 반지름이 1인데 얘가 L2를 한번 구해보면은 L2는 이렇게 되고 2 집어넣을 거니까 R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는 여기에 세타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L1 곱하기 R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해가 됩니까? 세타.
반지름이 어차피 1이잖아. 반지 L1 곱하기 R. 근데 반지름이 1인 거니까 L2는 세타1에 2 집어넣은 거니까 L2가 세타1 R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얘가 세타1과 세타1 R을 더했을 적에 어떻게 되는 거야? 세타1 플러스 세타1 R이라는 놈이 이게 90도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 90도. 그죠? 얘가 90도. 그러니까 이 90도를 2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두면은 되겠지. 자, 그래서 얘를 세타1으로 묶으면 1 플러스 R이라고 하는 놈이 지금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요거 이해가 됐으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서 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뭘 할까? 자,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이제 구했던 여기 요 놈이랑 얘네들을 가지고서 좀 보면은요, 봐봐. 1-R분의 세타1이 지금 15분의 8파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얘를 변변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는 세타1의 1 플러스 R이라고 하는 놈이 2분의 파이인 거니까 좌변은 좌변끼리 나누고 그 다음에 우변은 우변끼리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분의 얘가 되고 얘를 계산을 하면은 밑에가 세타1 분의 바깥에 거 곱한 게 분자로 가야 되는 거죠. 번분수 계산하는 거니까. 그러면 세타1에 얘가 1-R, 1 플러스 R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요거 계산하면 16파이가 되고 위에는 15파이가 되고 파이는 날아갈 거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날아가는 형태가 되겠지. 그지? 그럼 얘는 합차공식일 거니까 1-R의 제곱이 15가 돼. 그지? 1-제곱의 그 다음에는 얘가 어떻게 됩니까? 아, 미안. 얘가 15가 아니라 16분의 약분할 거니까 16분의 15가 되는 거지. 그지? 따라서 R 제곱이 얘 넘어오고 이쪽 넘어갈 거니까 1-16분의 15가 돼서 이거 어떻게 계산이 어떻게 돼? R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16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지? R은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플러스 요놈 값 4분의 1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4분의 1. 답이 그냥 R 값 구하는 거니까 4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